저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우리 아버지. 술도 안 하시고 바람도 안 피우시고 주말엔 항상 가족과 함께 하셨던 분. 그런데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낯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자 하나, 젊은 남자 하나. 그 남자가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아버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남자는 아버지를 똑같이 닮아 있었어요. 저는 박동현이라고 합니다. 고인이 아들입니다. 아들, 그때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현주 씨, 오셨군요. 어머니가 저 사람을 아신다고요? 30년 동안 숨겨진 아버지의 두 번째 가족. 우리는 과연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2024년 10월의 어느 가을날 아버지의 장례식이 있던 날을요. 장례식장 복도는 국화향으로 가득했고 조문객들의 발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묵묵히 고개를 숙이며 절을 받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도 다 말라버린 채로요. 아버지. 그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지만 큰딸로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 좀 쉬었다 해. 내가 여기 있을게. 둘째 동생 은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큰딸이잖아. 아버지가 그러셨어. 큰딸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정말이지, 아버지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엄하셨지만 따뜻하셨고 원칙적이셨지만 자상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교사가 된 것도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모두 아버지를 닮고 싶어서였습니다. 조문객이 또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 회사 동료분이셨어요. 저는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인께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회사에서도 모범이셨고 가정에서도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집으로 곧장 오셨고 주말이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술도 담배도 안 하셨고 어머니께 한 번도 소리를 높인 적이 없으셨죠. 동네에서도 박 선생님 같은 남편 어디서 구하냐는 말을 들으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살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영정사진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73세의 어머니는 3일 동안 거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그저 남편의 사진만 묵묵히 바라보실 뿐이었죠. 어머니도 참 대단하시다. 저렇게 침착하시다니.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사신 남편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온하실 수 있을까요?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조문객이 뜸해지고 장례식장이 조금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들렸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어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입구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수수한 차림의 중년 여자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여자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도 회사 동료도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이곳에 올 자격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걸음걸이였어요. 그리고 젊은 남자가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리며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아버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아버지라고? 옆에 있던 막내 민준도 깜짝 놀라 저를 바라봤어요. 은지도 얼어붙은 표정으로 그 남자를 쳐다봤고요. 중년 여자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야 왔어요. 여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실례지만 고인과 어떤 관계시죠? 젊은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과 똑같았어요.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남자는 저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동현이라고 합니다. 고인의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제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아버지의 아들은 민준 하나뿐인데 저와 은지는 딸이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일어서며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하지만 저희도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뒤에서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니 지금 무슨 장난입니까?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그 두 사람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이상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중년 여자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이현주 씨, 오셨군요. 이현주? 어머니가 저 여자를 아세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슬픔도 놀람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함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어머니가 저 사람을 아세요? 제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저 이현주라는 여자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절 올리고 가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조문객 몇 분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 완벽했던 우리 아버지. 정말이지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뒤였습니다. 저는 빈 장례식장 한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생각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박동현, 31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남자, 그리고 이현주, 아버지, 뭐라고 해야 하죠? 애인? 두 번째 여자? 정말이지 입 밖으로 내뱉을 수조차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언니, 물 마셔. 은지가 제 옆에 앉으며 생수병을 건넸어요. 하지만 저는 받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볼 뿐이었죠. 민주는 구석에서 벽을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떨리는 어깨가 그의 분노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영정 사진 앞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실 수가 있지?
아니, 침착한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이연주 씨 오셨군요라고.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노가, 배신감이,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한테 저런 가족이 있다는 걸요? 어머니는 남편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실 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묻잖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생 어머니께 이렇게 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그도 화가 나 있었어요. 엄마, 정말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요? 바람. 그 단어를 들으니 더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니. 완벽했던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너무나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하지만 놀람은 없었습니다. 알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30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이면 제가 28살 때부터, 민준이 19살 때부터, 어머니, 30년 동안 알고 계시면서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가 달라지니? 어머니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그 집도 책임져야 했고 우리 집도 지켜야 했어. 내가 소란을 피워봤자 두 집 다 망가질 뿐이었지.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망가질 뿐이었다고요? 어머니, 저희가 속았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런 분이었어요? 주말마다 우리랑 시간 보내시고 우리 학교 행사마다 오시고 그런 분이 다른 가족이 있었다고요?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시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실 뿐이었어요. 민준이 벽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돈을 노리고. 민준의 외침이 빈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 남자 박동현이 아버지를 너무나 똑같이 닮았다는 것을요. 마이너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서재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뭔가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설명이라도 있을 거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왜 이렇게 된 건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들, 영수증들,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명의는 아버지였지만 제가 본 적 없는 통장이었어요. 거래 내역을 펼쳐보니 매달 일정 금액이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요. 받는 사람 이름 이연주. 제 손이 떨렸습니다. 더 뒤적거리니 사진이 나왔어요. 오래된 색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이연주와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뒷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동현이 돌잔치 2024년 9월. 돌잔치. 아버지가 그 아이의 돌잔치에 갔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두 가족을 오가며 사셨던 건가요? 우리가 아버지와 주말을 보낼 때 저 집 아이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버지 생신 케이크를 준비할 때 저 집에서도 같은 날 케이크를 준비했을까요? 정말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3남매와 어머니, 4사람이 거실에 모였어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유산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잖아요. 민준아, 그래도. 은지가 말을 꺼냈지만 민준이 가로막았어요. 그래도 뭐가 있어? 누나는 항상 그래. 너무 착해. 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망가뜨렸는데. 저는 2사람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도 답을 모르겠었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유언장이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 우리 모두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유산을 반으로 나누라고 하셨어. 우리 집 셋, 저 집 2. 공평하게. 공평하게. 어머니.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공평이에요? 우리는 평생 아버지의 딸, 아들로 살았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동시에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 사람들도 피해자인가요? 아니면 우리 가족을 망친 침입자인가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결과는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지. 그게 책임이에요? 2집을 속이면서요? 제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은수가,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흑과 백으로 나뉘지 않아. 너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약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약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했던 우리 아버지가, 제가 평생 닮고 싶었던 아버지가 그저 약한 사람이었다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저 사람들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신 어머니가, 그저 침묵하시는 어머니가. 어머니는 정말 괜찮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참으신 건가요? 하지만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고 그 옆에 낯선 여자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학교에도 복직했지만 수업 중에도 자꾸만 멍해졌어요. 아이들이 교과서를 펼치는 소리, 연필로 노트에 쓰는 소리, 그 모든 일상적인 소리들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뭐가 진짜였던 걸까? 주말마다 함께했던 시간, 제 졸업식에 오셔서 박수 쳐주시던 아버지, 제가 교사 발령받았을 때 자랑스러워 하시던 눈빛,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정말로 보고 계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을 향해 눈을 떠고 계실 뿐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요즘 어머니와 저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아니,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은지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아버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무슨 이유? 2가족을 속이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어?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잖아. 우리 아버지. 맞아요. 우리 아버지였죠. 하지만 저 집 아이에게도
우리 아버지였던 거예요. 민주는 아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문자만 보내왔어요. 아마 아버지 사진을 보기 싫은 거겠죠. 저도 이해했습니다. 저 역시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아버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뭐라도 더 찾을 수 있을까 했어요. 설명이든 편지든 아니면 일기라도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일정 수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니 매주 토요일마다 작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아무 글씨도 없이 그저 작은 체크만. 이게 뭐지? 더 과거로 넘겨보니 계속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체크. 그리고 어떤 주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체크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우리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갔던 날이었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토요일 체크는 저 집에 가신 날이구나. 우리랑 여행 갈 때는 일요일로 바꾸셨던 거예요. 수첩을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두 가족 사이를 오가는 스케줄을요. 정말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아버지 필체로 은숙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은수가,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가장 많이 실망했을 거야. 너는 항상 아빠를 닮고 싶어 했고 아빠처럼 원칙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하지만 아빠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 30년 전 아빠는 실수를 했다. 외로워하는 동료를 위로하다가 선을 넘었어. 그리고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아빠는 도망갈 수도 있었지.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 아이도 그 여자도 너희 가족도 모두 아빠의 책임이었으니까. 아빠가 너한테 유독 엄하게 굴었던 거 기억나니? 그건 내가 아빠를 닮을까봐 무서웠기 때문이야. 아빠처럼 약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은수가 동현이를 미워하지 마. 그 애는 죄가 없어. 그저 아빠의 잘못으로 태어났을 뿐이야. 아빠는 두 집 모두를 사랑했어. 그게 변명이 될 순 없겠지만 진심이야. 내 엄마에게도 미안하고 너희에게도 미안하고 현주와 동현이에게도 미안하다. 용서해 줄 수 없어도 괜찮아. 아빠도 아빠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으니까. 다만 부탁이 있다면 내 동생들을 잘 챙겨줘. 너는 큰딸이니까. 그리고 동현이도 가능하다면 가족으로 받아줄 수 있겠니? 무리한 부탁인 거 안다. 하지만 그 애도 내 동생이야. 사랑한다, 은수가. 마이너스 아빠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유독 엄하게 대하셨던 이유. 제가 실수할까봐, 아버지처럼 약한 사람이 될까봐 걱정하셨던 거였어요. 아버지는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하셨으면서도 가장 믿기도 하셨던 거예요. 큰딸로서의 책임을 다할 거라고요. 하지만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제가 저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봐야겠다고요. 이연주를 그리고 동현을. 변호사에게서 주소를 받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찾아간 그곳은 저희 집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 빨래가 걸린 옥상들. 이연주는 이런 곳에서 30년을 살았던 거예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 문 앞에 섰습니다. 작은 빌라 3층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만나도 될까?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이연주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여자.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맨발로 서 있었어요. 손에는 설거지하다 만 수세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은숙 씨, 들어가도 될까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이연주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어요. 집안은 더 작았습니다. 작은 거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동현이 어렸을 때 사진들.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괜찮아요. 저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연주는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손이 계속 앞치마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네. 왜 우리 아버지를, 왜 다른 사람의 남편을 사랑하셨어요? 이연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가족 옆에서 아버지를 나눠 가지면서 그게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요? 이연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저녁 뭐? 동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멈춰 섰어요. 손에 들고 있던 편의점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누나. 그가 저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동현은 아버지를 너무나 닮았어요.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요? 동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요. 아버지가 주말에만 오시는 게 이상해서 한번 몰래 따라갔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때 봤어요. 아버지가 다른 집에 들어가시는 걸. 큰 집이었어요. 정원도 있고,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누나랑 다른 가족들이 웃으면서 식사하는 게. 동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냥 아버지의 실수구나.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수라고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실수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나요? 동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왜 우리 아빠는 다른 집에 사시는 건지, 왜 친구들처럼 매일 볼 수 없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연주가 아들 옆에 앉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크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걸. 아버지한테도, 누나네 가족한테도. 동현아. 이연주가 아들을 안으려 했지만 동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사실이잖아요. 동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저도 알아요.
누나가 저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때문에 누나네 가족이 망가졌잖아요.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망가진 건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 아니라. 동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동현은 잘못이 없었어요. 그저 태어났을 뿐인데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던 거예요. 이현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동료의 남편이라는 걸 알면서도. 동료요? 저는 그 단어에 반응했습니다. 어머니랑 우리 아버지가 직장 동료였어요? 이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일했어요. 재현 씨는,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모두가 저를 피했는데 재현 씨만 도와주셨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이어갔습니다. 장례식 치르는 것도 도와주시고 제가 일에 복귀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 저는 그저 고마웠어요. 의지가 됐고요. 그래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제 질문에 이현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랑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외로웠어요. 너무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었고 밤마다 무서웠어요. 그때 재현 씨가 있어줬고 그래서 선을 넘은 거군요.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현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생각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동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재현 씨가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가정이 있으신 분인데 더 이상 피해를 드릴 순 없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나 보네요. 네.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오셨죠. 동현이를 보러. 동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정말 좋으셨어요. 토요일마다 오셔서 함께 놀아주시고 숙제도 봐주시고 어렸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진실을 알고 나서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아버지의 진짜 가족은 저 때문에 불행한 건 아닐까? 저는 동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똑같이 닮은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저 혼자 괜찮다고. 근데 아버지는 계속 오셨어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동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동현아, 내가 아빠 아들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아빠가 잘못해서 내게 완전한 가정을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아빠는 아빠야. 포기하지 말라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동현에게도 저희에게도 아버지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어느 쪽에도 완전할 수 없었던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라도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현주가 부엌으로 가는 동안 저와 동현은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동현이 어렸을 때 사진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 한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동현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동현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날 기억나요? 동현이 제가 보는 사진을 따라 말했습니다. 입학식 날이요. 아버지가 회사 일찍 빠지고 오셨어요. 정장 입고 오셔서 다른 아빠들이랑 똑같이 사진 찍어주셨죠. 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제일 행복했던 날 중 하나였어요. 잠깐이었지만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빠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겠죠. 아버지가 회사를 일찍 나온 줄도 모르고요. 이현주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래된 찻잔에 보리차를 따라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찻잔을 받았습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는 동안 저는 이 작은 집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소박했어요. 낡았지만 깨끗했고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현주와 동현이 3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동현 씨는 지금 뭐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요. 웹디자인이랑 그래픽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요. 잘하나요? 네. 아버지가 미술 쪽으로 공부하라고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선생님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중학교에서 국어 가르쳐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동현아, 내 누나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야. 너도 누나처럼 열심히 살아라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동현한테 저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누나?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라고만 하셨어요. 동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동현 씨, 정직하게 물어볼게요. 유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장례식에? 동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현주가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동현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돈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를 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그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장례식장에 갈 자격이 있을까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가면 누나네 가족이 상처받을 거고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고 그래서 결국 갔군요. 네, 갔어요. 그리고 동현이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어요. 누나 얼굴 봤을 때, 그 충격받은 표정 봤을 때, 아, 내가 진짜 큰 실수를 했구나 싶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산은 솔직히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을 때 놀랐어요. 아버지가 저한테도 뭔가 남기셨다는 게. 근데 누나, 전 원하지 않아요. 뭐요? 유산 필요 없어요. 누나네 가족이 가지세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저를 아들로 생각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현주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동현아, 엄마도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자고, 누구한테도 피해 주지 말자고. 동현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저희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 주세요. 장례식에 간 것도 죄송해요. 앞으로 누나네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동현을 미워해야 하는데, 원망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쌍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편지예요. 동현과 이현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읽어보세요. 편지를 동현에게 건넸습니다. 동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그의 얼굴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다 읽고 나서 동현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도 이런 편지를 남기셨어요.
네, 변호사한테 맡겨두셨대요. 유원장이랑 함께. 동현이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같이 읽어볼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현이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동현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완전한 가정을 줄 수 없어서. 근데 너는 알아야 해. 너는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절대로 실수가 아니야. 너희 누나를 잘 따라라. 언젠가는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편지를 다 읽고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희망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정말 가능할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늦었구나. 네. 죄송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 동현을 만나고 왔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어디 갔었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동현이를 만나고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옆자리를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죠.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동현이는 어떻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랬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착한 아이야. 동현이는 어머니, 동현이를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 번, 딱 한 번 본 적 있어. 15년 전쯤이었나? 어떻게요? 우연히 마주쳤어. 너희 아버지가 그의 고등학교 입학식에 가신다고 하시길래 나도 몰래 따라갔었지. 저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 말씀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봤어. 교복 입고 아버지 손잡고 웃고 있는 그 아이를. 그때 생각했지. 저 아이도 우리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착하구나. 저 아이는 죄가 없구나.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은수가.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내가 궁금한 거 다 물어봐. 이제 숨길 것도 없으니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다 말씀해 주실 건가요? 30년 동안 숨겨오신 그 진실을요? 어머니는 언제 아셨어요? 아버지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먼 과거를 떠올리시는 듯 했어요. 동현이가 태어나고 1년쯤 뒤였나? 내가 29살 때였어.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너희 아버지가 회사 일이 있다고 나가셨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 부장님 안 계시냐고. 그때 이상하다 싶었지. 그래서요? 다음 토요일에 몰래 따라갔어. 택시 타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회사가 아니라 낡은 빌라에 가셨더라. 그리고 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했어. 아버지는 그 아기를 안아 올리며 웃으셨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집으로 돌아왔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왜요? 왜 바로 따져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계셨다고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은수가, 내가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를 거야. 뭘 모른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때로는 참아야 하고, 때로는 모른 척 해야 하고, 그게 무슨
그날 밤 너희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물어봤어. 회사 일 잘 끝냈냐고. 아버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지. 거짓말이란 걸 알면서도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일주일 뒤에 또 물어봤어.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라. 그리고 무릎 꿇으시며 빌었어. 뭐라고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그 아이만은 버릴 수 없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인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당신은 아버지니까 도망갈 수 없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받아들이신 거예요? 아니야.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도 화났어. 정말 많이 화났지. 이혼하고 싶었어. 너희를 데리고 나가고 싶었어. 그럼 왜 안 하셨어요? 은수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 그때 29이었어. 교사 발령받고 첫 학기 가르치고 있었지. 은지는 25에 막 취업했고 민준이는 대학교 2학년이었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가족이 거짓말 속에 산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거짓말이었지. 어머니가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행복했잖니. 아버지는 너희한테 좋은 아버지였어. 주말마다 함께 시간 보내고 운동회 오시고 졸업식 오시고 그게 다 거짓이었는데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진짜였어. 너희를 정말 사랑하셨어. 동현이도 사랑하셨지만 너희도 똑같이 사랑하셨어. 어떻게 두 집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 나도 이해는 안 돼. 하지만 그게 너희 아버지였어. 어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쉬셨습니다. 나는 선택했어, 은수가. 이혼하면 너희가 상처받을 거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고 무엇보다 저 집 아이도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했어. 저 집 아이까지 생각하셨어요? 그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동현이도 죄가 없잖니. 그 아이 엄마가 누구든 그 아이는 내 아버지 아들이야. 내가 아버지를 이혼하면 그 아이는 아버지도 제대로 못 보고 자랄 거야. 저는 어머니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말이 돼요? 남의 아이까지 생각하시다니. 남의 아이가 아니야. 내 남편의 아이잖아. 어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수가 나도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 매일 밤 울었어. 아버지가 토요일마다 나가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 저 집에 가시는구나. 그 여자와 그 아이를 만나시는구나 싶으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아버지도 힘들어 하신다는 걸. 두 집을 오가며 사시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고통? 아버지가 고통스럽다고요? 그래. 아버지도 사람이야.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결과를 평생 짊어지고 사셨어. 너희한테도 미안하고 저 집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은수가. 그냥 실수를 했을 뿐이야.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다가 선을 넘었을 뿐이지. 그게 변명이 돼요? 변명은 아니야.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73세의 어머니. 3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사셨던 어머니. 어머니, 정말 괜찮으셨어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괜찮지 않았어. 한 번도. 그럼.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너희가 행복하게 자랐으니까. 그걸로 됐어.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은수가 인생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어.
때로는 선택해야 해. 무엇이 덜 나쁜 선택인지를. 어머니의 선택이 침묵이었던 거네요. 그래, 침묵이었어. 아버지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평생 저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던 어머니를요. 어머니, 힘드셨죠?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너희가 다 알게 됐으니까.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어머니가 저를 떼어놓고 제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은수가,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해. 뭐요? 동현이를 어떻게 할 건지, 가족으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남으로 살 건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누구도 너를 재촉하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기억해. 동현이도 피해자야. 너희 아버지의 선택으로 인한. 어머니는 침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가족.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정말이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심지어 진실조차도.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동현이도 피해자야. 그 말이 맞을까요? 정말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선택으로 인한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이건 그저 불완전한 사랑의 이야기일까요? 변호사 사무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희 가족색과 이연주, 동현 그리고 변호사까지 6명이 회의실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어요. 민주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은지는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연주와 동현은 구석자리에 몸을 작게 만들고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에 따르면 전 재산을 5명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명의 여사님, 박은숙 씨, 박은지 씨, 박민준 씨,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박동현 씨입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 사람은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민준아, 앉아. 제가 동생을 말렸지만 민준은 듣지 않았어요. 누나는 왜 이래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건데 유산까지 나눠줘야 해요? 고인께서는 생전에 박동현 씨를 자녀로 인정하셨고 법적으로도 인지 절차를 마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아버지의 서명이 있는 인지신고서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5년 전이었어요. 아버지가 5년 전에 동현 씨를 정식으로 인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박동현 씨는 고인의 아들이 맞습니다. 민준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우리 몰래 이런 걸 하시다니. 민준아. 은지가 동생을 붙잡았어요. 아니, 누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평생 우리한테는 완벽한 아버지인 척 하시면서 뒤로는 이런 짓을 하셨다고요. 조심해서 말해, 민준아. 아버지시잖아.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했는데, 아버지처럼 살고 싶었는데, 근데 다 거짓이었잖아요. 동현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포기할게요. 유산. 동현아. 이연주가 아들을 말렸지만 동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원래 우리 거 아니었잖아요. 그래요. 민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원래 당신네 거 아니죠.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 거였어요. 민준아, 그만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왜요, 누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사실대로 말한 건데, 너 지금,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절대로. 민준이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은지가 황급히 쫓아갔어요. 회의실에는 저와 이연주, 동현, 그리고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연주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연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유산 포기하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어머니, 안 돼요. 동현이 말했지만 이연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맞아. 우리가 더 이상 고통을 줄 수는 없어. 하지만 아버지는 미안해서 그러신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 미안함을 받을 자격이 없어.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그림자로 살아온 사람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떳떳할 수 없었던 사람들. 기다려보세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동생들 설득해 볼게요. 시간을 주세요. 이연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어요.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야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오니 민준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가 살 거예요. 이 집에 더 이상 못 있겠어요. 민준아,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민준이 저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누나는 저 사람들 편 드시니까 저랑은 할 말 없을 거예요. 편을 드는 게 아니야. 그냥 뭐예요? 우리 아버지 재산을 남한테 줘야 한다고요? 평생 우리를 속인 사람한테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나, 저는 정말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도 안 드시고 바람도 안 피우시고 완벽한 분이라고. 민준아, 근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아버지는 바람도 피우셨고 우리를 속이셨고 다른 가족도 있으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창피해요. 민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동생을 안아주었어요. 민준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해요, 누나?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미워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미워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민주는 그날 밤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친구 집에 간다고 문자만 남기고요. 은지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걱정한다며 하지만 은지의 얼굴도 편치 않았습니다. 집에는 저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신 후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녁도 안 드시고요. 저는 어머니 방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이불을 들고 계셨어요. 어머니, 혼수 이불이야.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준 이불. 50년 됐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쓰다듬으셨어요. 오래되어 색이 바래고 곳곳이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깊고 기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불로 너희를 다 덮어줬어. 은숙이, 은지, 민준이. 네. 30년 전 아버지 비밀을 알았을 때 이 이불을 버리려고 했어. 같이 잤던 이불이 더럽게 느껴졌거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못 버렸어. 이게 없으면 너희가 추울까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어머니, 이건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야. 나한테
봉투에는 명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봐. 네, 내가 읽어. 나는 아직 읽을 용기가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였어요. 명희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손이 떨리는구나. 50년을 함께한 당신에게 이제야 제대로 사과하려니 부끄럽고 미안하다. 제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저지른 실수로 당신에게 평생 상처를 줬지. 30년 전 당신이 내 비밀을 알았을 때 나는 무릎 꿇고 빌었어. 용서해 달라고. 하지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았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침묵했다. 나를 용서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참은 거였지. 그걸 알았어. 매일 밤 당신이 혼자 우는 소리 들었어. 하지만 나는 위로할 자격이 없었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현주는 사랑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다가 순간의 실수로 선을 넘었어. 그리고 동현이가 생겼지. 도망칠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 아이도 당신과 우리 아이들도 모두 내 책임이었으니까. 30년 동안 두 집을 오가며 살았다. 지옥 같았다. 어느 쪽에도 온전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행복을 줄 수 없었어. 하지만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책임져야 할 인생이었어. 명희야, 고맙다. 나 같은 인간을 떠나지 않고 아이들을 지켜줘서. 당신은 내가 만난 가장 강한 사람이야.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혼수 이불을 꼭 안고 계셨어요. 50년 된 이불. 모든 비밀을 덮어왔던, 모든 눈물을 흡수했던 이불. 어머니, 은수가.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이 가족 지킬 수 있을까?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 나도 모르겠어. 그날 밤 저희 모녀는 오래된 이불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은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와 중재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가족회의를 제안할 때마다 민주는 거부했습니다. 누나, 저 사람들이랑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어요.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드셨어요.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하루 종일 방에만 계셨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우리 가족이 흩어지는 건 아닐까?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이연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숙 씨, 시간 되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동현이가 입원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과로로 쓰러졌어요.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병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이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숙 씨, 죄송해요. 이런 연락 드려서. 근데 동현이가 계속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가족이 망가졌다고. 어느 병원이에요? 저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이너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연주가 병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동현 씨는요? 지금 자고 있어요. 링거 맞고. 저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동현이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링거를 맞고 있었고 잠결에도 이마를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이연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산 포기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자책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누나네 가족이 싸운다고, 자기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일을 미친 듯이 했어요. 하루에 23시간만 자고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엄마한테 패 끼치면 안 된다고. 왜요? 왜 갑자기? 은숙 씨네 가족한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현주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요. 아버지 없이 키우면서 저는 동현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때 동현이 눈을 떴습니다. 누나, 깨셨어요? 왜 오셨어요? 동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연락 받았어요. 괜찮아요? 네. 그냥 좀 피곤했나 봐요. 동현이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누나,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가족이 싸우시는 거 알아요. 저희가 진작 떠났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저는 원래 없었어야 할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실수로 태어난 거잖아요. 누나네 가족이 행복하려면 저희가 사라져야. 그만해요. 제가 동현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 잘못도 없어요. 동현 씨. 당신은 그저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게 무슨 죄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예요. 두 여자를 사랑했든 책임감 때문이었든 아버지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당신 탓이 아니라고요. 동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저 때문에 누나가 힘드시잖아요. 힘들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나고 배신감도 느끼고 화도 나요. 하지만 그게 당신 탓은 아니에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민준도 있었어요. 언니, 우리도 왔어. 민준이까지. 민준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동현을 보는 눈빛이 복잡했어요. 이현주 씨가 전화하셨어. 나한테도.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어. 민준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동현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어요. 너 많이 힘들었구나.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아버지한테 배신당한 것 같아서. 근데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았겠지. 반쪽 가족으로. 동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민준 씨. 미안하긴 뭘. 민준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지난번에 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 화풀이 했어, 사실은. 아니에요. 당연히 화나실 만했어요. 당연하지 않아.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우리 아버지 아들이잖아. 내 동생이고. 동생? 민준이 처음으로 동현을 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동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은지가 다가와 동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현아, 우리 시간 좀 가지자. 천천히. 급하게 가족이 되려고 하지 말고. 누나, 우리도 아직 혼란스러워.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은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우리 동생이야. 아버지 아들이니까. 이현주가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모두가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언제 오셨을까요? 어머니는 천천히 동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동현은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링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할머니, 가만히 있어.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현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많이 아팠구나. 죄송합니다. 할머니께 정말 죄송해요. 내가 뭘 잘못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저 태어났을 뿐이야. 어머니가 동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동현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너를 일찍 만나주지 못해서 30년 동안 외롭게 살게 해서.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네 가족을. 우리 가족이야.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우리 가족이야.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니까. 내 피가 우리 피니까. 동현이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31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할머니라는 존재를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은지도, 민준도, 이연주도, 저도 모두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가족이 돼도 돼요? 당연하지. 너는 우리 막내 손자야. 어머니가 동현을 안아주셨습니다. 미안하다, 동현아. 할머니가 용기가 없었어. 너를 일찍 안아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병실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오랜 상처가 치유되는, 막혀있던 것이 뚫리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민준이 동현 옆에 앉았습니다. 야, 동현아. 응? 앞으로 토요일에 우리 집 와. 가족끼리 저녁 먹자. 정말 가도 돼? 당연하지. 너 우리 동생인데. 민준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형이라고 불러. 내가 나이가 더 많아. 형? 동현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냈습니다. 형, 누나들. 은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가 내 누나들이야. 그리고 저기 계신 분이 큰 누나. 좀 무섭지? 아니에요. 동현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큰 누나, 정말 감사해요. 저를 이해하려고 해주셔서. 저는 동현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족이 되자.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큰 누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으셨어요. 실수도 하셨고, 거짓말도 하셨고, 두 가족을 아프게 하셨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였어요. 우리 아버지이자 동현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불완전한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두 집을 오가던 그 요일.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두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와서 도와주고 있었고, 민주는 거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언니, 동현이는 몇 시에 온대? 3시쯤. 이연주 씨랑 같이 온대. 어머니는 방에서 뭔가 준비하고 계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형, 왔어요? 응, 늦었어? 동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민준이를 형이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목소리였어요. 아니야. 딱 맞게 왔어. 어서 들어와. 어머니도 함께 오셨네. 안녕하세요. 이연주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어서 오세요. 은숙 씨. 아니, 큰 누나. 동현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불편한 표정은 아니었어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음식 많이 준비했어요. 이연주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지만
예전처럼 죄책감에 짓눌린 표정은 아니었어요. 제가 과일이랑 떡 좀 사왔어요. 아이고, 그냥 오시지 왜 이런 걸. 은지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이연주는 어머니가 계신 방을 힐끗 쳐다봤어요.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이연주와 어머니는 아직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잠깐 마주쳤을 때도 어머니는 동현만 안아주셨지 이연주에게는 말씀을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에게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으니까요. 동현아, 이리 와봐. 민준이 동현을 부르며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형, 이거 봐. 내가 사진 정리했어.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들. 우와. 동현이 사진첩을 들여다봤어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아버지 대학교 때래. 완전 나랑 똑같지? 진짜 닮았다. 두 형제가 나란히 앉아 사진을 보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이연주가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거의 다 됐어요. 거실에서 편히 계세요. 그래도 제가 여기만 서 있으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이연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고 이연주를 바라봤어요. 이연주 씨. 네.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네. 석 달 동안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시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연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요하죠. 저는 이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제는 가족. 이연주가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네. 동현이 어머니시니까 우리 가족이죠. 이연주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손에는 큰 보따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다들 거실로 모여라. 우리는 모두 거실로 모였습니다. 소파에, 바닥에, 여기저기 앉았어요. 어머니는 보따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풀어봐. 제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이불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혼수 이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50년 된 이불이야. 너희 아버지랑 내가 결혼할 때 받은 거. 어머니가 이불을 펼치셨습니다. 색이 많이 바랬지만 정성스럽게 수선한 흔적이 가득했어요. 이 이불로 너희를 다 덮어줬어. 추울 때, 아플 때, 무서울 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너희 아버지 비밀을 알았을 때 이 이불을 버리고 싶었어. 하지만 못 버렸지. 이게 우리 가족의 역사였으니까. 어머니가 이불을 테이블보처럼 식탁에 깔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이불로 우리 모두를 덮을 거야. 어머니, 은숙, 은지, 민준. 어머니가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동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 모두 이 이불 아래서 함께 밥 먹자. 가족이니까. 어머니가 이연주를 보셨습니다. 두 여자가 눈을 마주쳤어요. 3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흘렀습니다. 현주 씨,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연주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네, 네. 이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한테 미안하지?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해요. 이연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미안해. 네. 이연주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미워했어. 혼자서 조용히.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도 피해자였더라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위로해줬고 의지가 됐고 그래서 선을 넘었겠지. 명희 씨, 잘못했어. 분명히 잘못했어. 나도 용서하긴 힘들어. 어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이야, 동현이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저 아이는 죄가 없구나. 저 아이 때문에 내가 평생 마음 아파했지만 저 아이 잘못은 아니구나. 동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았잖아. 그것도 벌이었을 거야. 어머니가 이현주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아파하자. 너무 오래 아팠어. 이현주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30년의 원망과 죄책감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받아주셔서. 받아주는 게 아니야.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동현이 엄마니까. 이현주가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희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은지는 제 어깨에 기대어 울었고 민주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어요. 어머니가 동현을 불렀습니다. 동현아, 이리 와. 동현이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동현을 안으셨어요.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하다. 30년 동안 너를 혼자 두게 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우리 집이 내 집이야. 토요일마다 와. 아니, 토요일이 아니어도 돼.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와. 네, 할머니. 감사해요. 어머니가 우리 모두를 보셨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가족끼리. 우리는 혼수 이불이 깔린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와 은지, 민준, 어머니, 그리고 동현과 이현주. 6명의 가족.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어색한 부분도 있었고 상처도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었어요.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자, 건배할까? 민준이 물잔을 들었습니다. 뭘로 건배해? 가족으로?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아. 어머니가 웃으며 잔을 드셨습니다. 가족으로 건배하자. 우리는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가족. 식사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민준이 동현에게 회사 이야기를 해주고 은지는 조카들 이야기로 모두를 웃겼습니다. 어머니와 이현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함께 하셨어요. 두 여자가 나란히 서서 설거지하는 모습이 묘하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우리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바라셨던 모습.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아버지.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했던 아버지. 하지만 끝까지 책임지려 했던 아버지. 두 가족 모두를 사랑했던 아버지. 큰 누나, 뭐해요? 동현이 제 옆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생각 중. 아버지 생각하세요? 응. 너도?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 모습 보시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겠지. 저는 동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동현아,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네, 큰 누나. 잘 부탁드려요. 동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그 미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혼수 이불 위에 비쳤어요. 50년 된 이불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수가 사진 찍자. 가족 사진.
가족 사진이요? 응. 우리 모두 함께. 우리는 아버지 영정 앞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운데에 앉으시고 양옆으로 저희가 섰어요. 제 옆에 동현이 섰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은지가 셀카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어요.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함께 웃고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있었어요. 혼수 이불을 천천히 개면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뭘까요? 혈연? 사랑? 책임? 아마 그 모든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있어도 그래도 함께하는 것. 그게 가족이구나.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아직 안 자니? 네.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고했어, 은수가. 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행복하셨어요? 응.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 정말 다 용서하신 거예요? 아버지도, 이현주 씨도?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내려놓은 거야. 30년 동안 붙잡고 있던 원망을. 힘드셨죠? 힘들었지. 근데 말이야, 원망하면서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는 게 더 편하더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수가,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먼저 동현이를 받아들여줘서.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동현이를 보니까 그 애도 우리처럼 아버지가 그리웠던 거더라고요. 그래.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을 사랑했던 거야. 불완전했지만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 어머니가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자. 내일 또 바쁠 거야. 어머니, 잘 자세요. 너도.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가족을 가르쳐 주셔서. 사진 속 아버지는 변함없이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아버지께 진심으로 웃어드릴 수 있었습니다.